아니야, 여기 별로야. 여기 별로야, 별로야. 지금은 전기 자전거를 타고 오랜만에 전기 자전거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폰을 거치하고 DJI 마이크 미니, 수신기, 송수신기 모두 연결해서 여기서는 노이즈 캔슬링 당연히 필요하고 있으면 너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옵션을 저는 기본이 아니라 이번엔 강함으로 세팅했습니다. 하이 가이스, 고나고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다수 나레이션 촬영에는 지금 찍고 있는 소니 α7C 마크2의 UWPD-21을 물려서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은 좀 교체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마이크 리뷰인 만큼 이런 실내 나레이션 촬영에도 어떻게 수음이 되는지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외적으로 실내에서도 이제 교체해서 저의 휴대용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거 제가 평소에 실내 공간에서 쓰는 이 마이크는 비싸긴 하지만 비싼 대신 프로 방송용 오디오 기기답게 연결 안정성과 디테일한 오디오 설정까지 전부 만족스럽게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휴대하려고 작정하는 순간 저는 오디오 감독이 아니니까 카메라에 이거 챙기고, 게다가 충전 솔루션은 2024년이라고 믿기 힘들게 배터리를 매번 교체해줘야 돼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쉽고 좀 더 빠르게 연결하고 충전 관리도 용이한 DJI 마이크에서부터 DJI 마이크 2까지 계속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마이크를 막 숨길 필요가 없는 예능 방송이나 웹 컨텐츠에서는 이제는 흔하게 DJI 마이크를 사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 걸 보면 또 이게 저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휴대용 무선 마이크에서는 강점이 정말 확실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DJI 마이크 첫 모델부터 마이크 2, 그리고 이번에 제가 소개할 새로운 DJI 마이크 미니까지 전부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 측면에서만큼은 이것만한 게 없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모델을 통해서 DJI가 송수신기를 동시에 수납하면서 충전하는 개념의 제품을 소개했다면, 이후에 노이즈 캔슬링과 DJI 촬영 기기들과 연결을 지원하는 업데이트를 핵심으로 하는 마이크 2를 출시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기능은 마이크 2와 유사하게 갖고 있으면서 무게는 거의 3분의 1, 크기는 절반 이상 줄여버린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 DJI 마이크를 사용하는 용도 자체가 간소화된 세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따로 라발리에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송신기 본체를 이렇게 옷깃에 달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가볍고 소형화된 게 더 실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신나게 사용을 해보게 됐습니다. 미니라는 네이밍답게 가장 큰 특징은 경량화라고 볼 수 있어요. 송신기 하나의 무게가 10g으로 마이크 2 28g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나란히 놓고 봐도 크기 자체도 무게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 마이크 미니와 마이크 2의 주요 스펙을 나란히 놓고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요. 라인업상 마이크 미니가 경량화된 대신 일부 기능이 빠진 모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라인업 전략이 아니라 그냥 작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 모습입니다. 마이크 2에 처음 들어갔던 노이즈 캔슬링이 이제는 2단계로 제공되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전송 범위도 물론 이 스펙 자체를 실제 사용 가능 거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동일 기준으로 측정한 데이터인 걸 감안했을 때 250에서 400m로 크게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자동 오디오 클리핑 방지 기능도 마이크 미니에 처음으로 적용이 됐고요. 사용 시간도 오히려 경량화되고 내부 레코딩 기능을 없애버리면서 기존 6시간에서 10시간 반으로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수신기의 터치 스크린은 없어져서 앱을 통해 세부 설정을 확인해야 되는데, 마이크 사용해본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겠지만 한 번 이 마이크 세팅을 설정해두면 이후에 바꿀 일이 진짜 없어요. 그냥 처음에 한 번,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 할 때 한 번 정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번 마이크 미니에서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모노, 스테레오, 안전 트랙, 이 세 가지 설정에 대한 부분인데,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경우 목소리를 담는 용도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모노 혹은 드물게 2인 촬영 시에는 채널 구분을 위해서 스테레오 모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수신기 페어링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모노, 스테레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 트랙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오디오가 피크치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6dB 낮은 트랙을 동시에 녹음을 해두는 백업 기능입니다. 이거는 모노에서만 설정이 가능해요. 이 기능이 분명 도움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무선 마이크로 수음하는 경우에 사실 갑자기 튀는 오디오가 생기는 현상이 그닥 많지도 않고, 이번에 오디오 클리핑 방지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저는 테스트 이후에는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 조절을 해야 할 경우에는 수신기에 있는 다이얼을 통해서 직접
직접 하면 돼요. 어차피 내부 저장이 아니라 3.5mm 케이블을 통해 오디오 신호를 카메라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 수음 레벨을 보면서 마이너스 12부터 6, 0, 그리고 플러스 6, 12 이 사이 간의 게인 조절을 수음기 레벨에서 해주면 됩니다. 1차적으로 수음기에서 알맞은 게인 레벨을 맞춰주고 카메라에서 미세 조절을 통해서 원하는 오디오 레벨을 맞춰주면 돼요. 사용해 볼수록 딱히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2단계 조절 가능한 노이즈 캔슬링 모드인데요. 기본과 강함 사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송신기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노캔을 켜고 끌 수 있어요. 기본 레벨은 팬이나 에어컨 소리 그리고 에코 울림 같은 걸 줄여줘서 목소리의 명료함을 살리는 거에 적합하고요. 강함 레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시끄러운 주변의 소음을 적극적으로 없애는 모드라고 생각을 하면 사용하기 쉽습니다. 이 정도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 기본으로 설정을 하고 촬영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카페 실내에 들어왔지만 다행히도 사람은 많이 없긴 한데 제 머리 위로 바로 스피커가 크게 위치해 있고 음악이 꽤 크게 나와요. 하늘이 그냥 딱 봐도 여기 역광이구나. 구름이 보이고 맑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온도가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12도까지 찍고 있습니다. 날씨 너무 좋다. 자전거 도로를 아주 잘 만들어놨어. 쭉 연결돼 있어요. 나무도 진짜 예쁘다. 당연히 이렇게 밖에 소음이 많은 공간 또 바람까지 맞아가며 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노이즈 캔슬링을 기본이 아니라 강함으로 설정하고 녹음을 하고 있어요. 진짜 지금은 또 심지어 바람 많이 분다. 지금 막 전기 자전거 바이크 소리, 바람 소리, 옆에 도로 있어서 차 소리 다 섞여 있어요. 모두에게 가장 쉽고 편하게 쓰이면서도 또 안정적으로 수음할 수 있는 마이크 옵션인 건 분명합니다. 그냥 촬영할 때 사용하는 어떤 카메라든지 저의 경우는 메인 알파7C 마크2가 되겠죠.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마이크와 동일하게 바꿔 사용만 하면 돼요. 충전 관리도 쉽고 가벼운 송신기 무게로 촬영할 때 고정하기도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 DJI 기기들과 특화되어 쓸 수 있는 활용 시나리오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최고의 브이로그 카메라 오즈모 포켓3와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수신기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송신기만 오즈모 포켓3 자체 메뉴를 통해 연결을 해주면 돼요. 이때는 일반적인 블루투스 연결이 아니라 DJI 오즈모 오디오라고 부르는 규격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서 더 높은 음질과 전송 범위까지 그대로 갖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 브이로그라고 하면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하니까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많이 담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분들이라면 최고라고 하기 조금 그렇고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뭐 카메라도 그렇고 이거 마이크도 그렇고. 와, 여기 진짜 햇빛이 엄청나다. 이제 슬슬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저는 좀 비켜줘야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문을 하고 자리 잡기 전에 저는 얼른 피해야 되겠다. 촬영 끝내고. 두 번째로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송신기만 바로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해도 되지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러면 기본 아이폰 카메라에서는 DJI 마이크를 통해 수음하지 않습니다. 블랙매직이라는 카메라 앱을 따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셔야 연결된 송신기를 통해 이 DJI 마이크를 통해 목소리 수음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그렇고 DJI 마이크 미니의 오디오 품질과 안정성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신기를 USB-C를 통해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되게 소란스럽고 그러진 않아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기본이면은 충분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제가 너무 가까이에서 말하나? 이제 보통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가슴팍에 마그네틱 붙여서 혹은 이제 클립을 이용해서 꼽고 촬영을 하겠죠. 이 정도에서. 마지막으로는 DJI 네오 드론인데요. 제가 리뷰를 통해서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원래 내 목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의 역할을 DJI 마이크 미니가 하게 되면서 노이즈 캔슬링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 이거는 무조건 사용하면 좋습니다. 같이. 잘 따라오고 있어? 잘 따라오고 있네. 지금처럼 이렇게 네오를 띄우고 제가 또 멘트를 중간중간 넣고 싶을 때 물론 스마트폰 마이크로 녹음이 되지만 제가 지난번에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녹음이 잘 되는 구간도 있고 또 간혹 어떤 이유에선지 중간중간 끊기는 구간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나중에 영상을 확인할 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을 따면 너무 좋죠. 이렇게 작게 만들기 위해서 디스플레이가 없어진 걸 제외하고는 딱히 작아졌다고 안 좋아진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작아지는 건 항상
항상 반가운 일이죠. 딱 하나, 기존 DJI 마이크 2에서 내부 레코딩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분들이라면 이게 이번 마이크 미니에서는 안 된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제품은 송신기 단독으로 녹음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 저도 그렇고 오디오를 거의 카메라에 직접 연결해서 동시에 녹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대다수의 분들에게는 현재 가장 편하고 쉽고 가볍게 갖고 다닐 수 있는 최선의 마이크, 휴대용 무선 마이크 선택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제품 들고 돌아올게요. Bye guys! And I can't help but smile.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You put my favorite song on. I put my feet up and we just sing